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상한가 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삼성전자 13년 만에 온 기회, 이 가격 오면 과감하게 베팅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켜봐야 될지 직전 영상에 이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시황 흐름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꽤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내년 초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때가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일 것 같다라는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큰 그림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조금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들락날락하다가 좀 하방이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미국발 악재로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하락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가 하락하면서 나오게 될 하락이기 때문에 이때 삼성전자의 최고의 매수 타이밍에 올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연말까지 괜찮을 거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의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어떻죠? 또 눌림목이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 영상을 또 다시 준비해 봤어요. 왜 최근에 또 하락이 나왔고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면서 삼성전자의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또 준비해 봤으니까요.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100% 맞출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당연히 없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열심히 분석,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정도는 다 알아놔야 우리가 최적의 추매 타이밍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할 때라도 따라잡아놔야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도록 혹은 뭐 걱정하시는 마음이 좀 풀리실 수 있도록 삼성전자 관련된 최근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삼성전자의 최근 반등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바로 지금 보시면 자사주 매입, 기타 법인으로 들어온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집 등은 지수 방어였는데요. 현재 지수 방어가 사라졌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원래는 한 1,000억 정도, 800억 정도 사줬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이죠. 오히려 매도를 좀 던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던진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면서 전 좀 더 유지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이거죠. 더 떨어질까요? 더 하락할까요? 추가 하락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게 가장 큰 걱정이시겠죠. 요걸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면요. 과거 삼성전자의 좀 차트를 돌아보면 대략 반토막 정도 났었던 시기가 크게 지금과 더불어서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45% 정도 떨어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그리고 과거에 또 있었던 때가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 경제 금융위기 시기 이게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될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금융위기 시절이죠. 이때 당시에 거의 40% 조금 넘게 하락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 IT 버블 꺼질 때 이거 보이시죠? 2000년도 IT 버블 꺼질 때 이때 당시 한 60% 70% 정도 하락했을 거예요. 예, 60% 70%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근 나오고 있는 지수 급락은요. 어느 정도 급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위기급입니다. 2008년하고 2000년대는요. 그 주식시장 자체가 아예 전체적으로 다 폭락했을 때예요. 그때 하락하고
비슷할 만큼 지금 종목 자체가 과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 명분을 좀 들어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리에서 주가는 한 1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 좀 더 흔들리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래 이게 경제 위기급 반토막 이상라는 급락은요. 길게 이어지지 않아요. 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택까지 어느 정도 좀 횡보세 좀 보여주다가 4, 5개월쯤부터 반등 다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그죠? 예. 나머지 이제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차이 때 좀 급등락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이후부터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이렇게 급한 시기에는요, 급락이 심하게 나온 시기에는 급락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이 되는 시기가 꼭 와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차까지 됐고요. 지금부터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까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지금부터 급락이 나오는 시기 자리를 생각해 보면 과거 이력들을 살펴보면 한 2개월 정도 동안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냐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항상 급락은요 과하게 나옵니다. 이런 급락의 특징은 과하게 나와요. 이미 삼성전자는 싼 구간이에요. 그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과하게 하락이 나와요. 그것도 단시간 안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매도할 때 보통 이런 반토막짜리가 나올 때는 특히나 패닉에 빠지면서 단기간 급락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과한 급락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삼성전자 매출이 안 나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다 망해가나요? 실제 삼성전자가 미래를 걱정하는 거지.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1, 2년 안에 망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패닉셀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반등은 언제부터냐? 본격적인 반등은 제가 기존에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부터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가 본격적인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뭐 한다고 했죠? HBM4에 들어갈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기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여태까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밀렸던 게 이 품질이 좋지 않아서 이 버전이 좋지 않아서인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더 좋은 버전으로 현재 내년 1, 2월에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근본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실망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인사 문제가 기술적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 원래 기술 집약적 기업이 돼야 되는데 기술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무 전문가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대거 전문가들이 SK 하이닉스로 떠나고 다른 뭐 중국에 기술 유출하면서 삼성전자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왜냐하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트장은 유임됐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뭐 사퇴 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버티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근데 변화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바로 요겁니다. 삼성전자 계열사 2030 임원 대거 발탁.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뽑았는데 보시면 기술통 임원을 대거 발탁해서 승진시켰다. 보이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성과에 보상하고 기술 인재를 발탁해 미래에 대비한다는 기조는 올해 인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드디어 밑빠진 독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죠? 빠져나가는 거라도 막아야죠. 그죠? 성과를 어느 정도 더 주고 핵심 인재들을 승진시키면서 실제 이게 3, 40대면 진짜 한참 일하실 때거든요. 대기업에서. 거의 이제 능력으로도 최고치, 자신감도 최고치. 실제 뭐 그 윗대 뭐 50대 그 이상 임원급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물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거지. 실제 일들은 3, 40대가 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30대 분들이 이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승진자가 감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기 시장의 둔화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챙겨주는 모습들, 기술 인재를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는 있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삼성 내부 관계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죠? 왜냐면 핵심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긴 했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하진 않겠죠. 하지만 나가 더 이상 더 급격한 지금 현재 인재 유출은 좀 막으려고 노력 정도는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좀 최악은 좀 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잘 데리고 뭘 해야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였던 HBM4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심히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내년 1월이다. 1, 2월쯤이다. 삼성전자 HBM4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때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양산 잘 되면 HBM4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최악은 면하면 증시 반등할 때 삼성전자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급격하게 반등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알겠는데 근데 사실 HBM4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희망 고문 아니에요? 이거 삼성전자 그 전에 매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지금은 그나마 매출이라도 잘 나는데 지금 당장의 미중 무역 전쟁으로 디램 가격 하락하면서 죽기 본격적으로 매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거 삼성전자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려감에 하락했지만 진짜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있죠. 그래서 또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기술 개발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능성이야 내년 1, 2월에 나오겠지만 그게 결국 만들어져서 매출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빨라봤자 한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이기 때문에 2025년 아직 멀었죠. 매출로 나오기에는 HBM4가. 그러면 그 전까지 매출을 지켜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삼성전자의 매출을 지켜줄 핸드폰 분야입니다. 삼성 텃밭, 삼성 판매량 감소에도 3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의 수성을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들어요. 스마트폰 하나에 1, 2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비싼 것들은 뭐 3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 비싼 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 그죠? 장난 아니죠. 그거 옛날 같아서 옛날 핸드폰 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 출하량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애플과의 차이는 좀 근소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1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느냐? AI 혁신 때문이었죠. AI를 삼성전자가 먼저 내놨고요. AI 제품들, AI 서비스들을 지금 현재 중저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스마트폰 판매량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애플은 그에 비해서 늦었죠, 그죠? 지금 최근에 AI 서비스를 내놓긴 하지만 애플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좀 애매해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1월에 다가오는 언팩 행사. 삼성은 1년에 2번의 언팩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월 달에 하고요. 두 번째는 7월 달에 합니다. 근데 1월 달에 항상 뭘 내놓냐면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놔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란
가장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스마트폰엔 당연히 AI 기능들이 들어가겠죠. 대거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직전 연도에도 AI 스마트폰 다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내놓게 되면서 판매량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판매는 스마트폰 판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는 안에 들어가는 모바일 반도체 판매량하고도 이어지거든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최근에 자신의 자체 설계한 엑시노스 그 반도체를 넣나 만다 이것도 말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AI 스마트폰의 엑시노스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역시나 반도체 판매량을 끌어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핸드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용 램이라든가 이런 판매량도 최근에 많이 증가하면서 매출에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정말 큰 기대를 해본다면 엑시노스 탑재까지 하면서 반도체 업황까지 좀 살려내는데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드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가지고 잘 지켜봐야 될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급락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급락은 과거 경제 위기급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조정받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등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등의 키워드가 있긴 했다. 인사 문제가 지금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듯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완전 해결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술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챙겨주기 시작했고 이런 기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지켜주면서 다음 기술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근데 내년도 1월, 2월 잘 HBM4용 D램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못해도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빨라봤자 그 정도예요. 기다려주는 게 이게 그 정도는 기다려줘야 돼요. 최소 못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술진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누가 벌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 시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AI 스마트폰을 잘 내놓으면 삼성전자의 좀 반등에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언팩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는 언제 사야 됩니까? 내년 초에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 이런 이슈들 탄탄하게 뭐 성장하는 내용들 다지는 내용들 확인한 다음에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주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가 최저점에 살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반등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사서 여태까지 우리가 물려있었던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빠르게 쉽게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잘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키워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2025년도에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또 배터리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트럼프의 힘이 좀 빠지면은 관련 종목들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된 자료집도 좀 준비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요거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셨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화면에서 무료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료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들 중에서 급등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공직을 네 번째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왼쪽 하단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회원 가입하셔서 100포인트 무료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삼성전자의 좀 딥한 부분을 건드려 볼까 합니다. 반도체 특히나 HBM4에 대한 부분을 깊게 한번 건드려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